홍명보 정몽규 나가 외친 서울의 5만 관중 한국 팔레스타인 무승부보다 치명적인 경기력. 축구 국가대표팀이 약체 팔레스타인과 졸전 끝에 무승부에 그친 가운데 관중이 경기장을 향해 야유를 한 것을 둘러싸고 축구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선수들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향해 야유한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한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에게까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6만 관중의 야유가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차라리 경기장을 찾지 마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선수들은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선수들을 향해 응원해달라고 애둘러 아쉬움을 표했다. 6일 축구계에 따르면 축구대표팀은 지난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협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에서 팔레스타인과 0에서 0 무승부에 그쳤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도전을 위한 최종 관문의 시작이자 홍명보 2기의 출범식이었지만 선수들은 피파 랭킹 96위로 한국 23위보다 몇 수 아래인 팔레스타인의 밀집 수비를 뚫는 데 실패했다. 충격적인 경기 결과와 더불어 관중이 경기장을 향해 야유를 쏟아붓고 선수와 대치하는 듯한 양상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날 5만 9천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가운데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홍 감독과 협회를 향해 야유를 했다. 선발 출전 선수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환호하던 관중들은 홍 감독이 호명되자 우물결표 하고 야유를 보냈다. 팬들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환호와 함성으로 응원했지만 경기 중간마다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를 외치기도 했다. 전광판에 홍 감독이 비칠 때에도 야유를 쏟아냈다. 졸전 끝에 경기가 끝난 뒤에도 야유가 이어지자 김민재가 관중석을 향해 다가가 두 손을 들어 자제해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후 김민재는 인터뷰에서 못하기를 바라고 응원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면서 그냥 선수들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야유가 들리니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와 붉은 악마에 따르면 당시 김민재는 관중석을 향해 좋은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으며 관중과 설전을 벌이지는 않았다. 김민재의 인터뷰가 논란에 불을 지피자 붉은 악마는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기를 바라고 응원한 것이 아니면 간절히 승리를 바랐던 김민재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온 아쉬움과 오해에 그랬던 것 같다 면서도 표현의 방법과 장소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경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중들이 경기 시작 전부터 야유를 쏟아낸 것과 이에 대한 김민재의 비판적인 인터뷰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특히 논란의 불똥은 김민재에게로 튀었다. 한 축구팬은 김민재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아 선수가 아닌 협회와 홍 감독에 대한 야유였는데 그렇게 듣기 싫었는가? 라며 선수들을 보고 싶어 돈과 시간을 써가며 찾아간 팬들이 오죽했으면 그랬을지 생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축구팬은 현실을 모르는 인터뷰에 실망했다 면서 졸전한 팀의 선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민재를 옹호하는 축구팬들도 적지 않았다. 한 축구팬은 협회나 감독을 보이콧하더라도 경기 중에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면서 경기 내내 정몽규 아웃을 외치고 야유하는 분위기에서 어떤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고 잘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또 다른 팬은 오죽하면 유럽에서 온갖 거친 욕과 야유를 다 들어봤을 선수가 저러겠냐며 김민재를 감쌌다. 경기장을 가득 채워놓고 협회를 향해 야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정적인 여론으로 협회를 압박하려면 경기 자체를 보이콧해야 하며 티켓을 구매해 경기장을 찾는 것 자체가 협회를 도와주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선수들은 이날 경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관중들의 야유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응원을 당부하며 애둘러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흥민, 토트넘 핫스퍼는 우리끼리 적이 돼선 안 된다 면서 야유는 속상하지만 많은 팬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감독 선임, 결과를 바꿀 수 없지 않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염치 없지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고 호소했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또 감독님과 함께한 첫 경기에서 응원이 아닌 야유로 시작한 것이 안타깝다. 면서 팬들도 아쉽고 화가 나겠지만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고 당부했다. 붉은 악마는 공정과 상식이 없는 불통에 대한 축구협회의 행위에 대해 항의해 목소리를 가장 잘 내고 이목을 끌 수 있는 곳이 경기장이라고 생각했다. 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협회와 스스로 본인의 신념을 저버린 감독에 대한 항의와 야유였다. 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선수에 대한 질책과 비난을 응원의 목소리로 바꿔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축구대표팀은 오만 원정을 떠나 오는 10일 현지 시간 오만 피파 랭킹 76위 과 2차전을 치른다. 133위 인이로 사우디와 비긴 신태용, 홍명보와 모든 면에서 달랐다. 신태용 감독이 피파 랭킹 133위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에서 귀중한 무승부를 거뒀다.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에서 비긴 홍명보 감독과 모든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인도네시아는 6일 이하 한국 시간 오전 3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첫 경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1-1로 마쳤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게 됐다. C조에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인도네시아가 포함됐다.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가 3강으로 분류되고 인도네시아와 바레인, 중국이 3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차 예선 첫 경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을 떠났다. 피파 랭킹 133위 인도네시아가 피파 랭킹 56위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무 11패로 압도적으로 밀렸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인도네시아는 조직적인 수비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세를 막아냈다. 수비진과 미드필더, 공격진까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진을 봉쇄했다. 조직적인 압박도 병행됐다. 공을 뺏어내면 빠르고 직선적인 역습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도 약속된 역습 패턴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뒷공간을 흔들었다. 결국 전반 19분 인도네시아의 라그나르 오란망운이 역습 과정에서 위탄 술니에만의 도움을 받아 침착한 슈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골네트를 흔들었다. 신태용 감독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 추가 시간 알주와이르의 득점포를 통해 1-2를 만들었다. 이어 후반 파상 공세를 통해 역전골을 노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신태용 감독이 있었다. 적재적소에 체력이 떨어진 선수들을 교체하며 팀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시킨 신태용 감독은 벤치에서 끊임없이 선수들과 소통하며 수비 라인을 조율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세를 견디며 귀중한 무승부를 거뒀다. 이러한 신태용 감독의 모습은 홍명보 감독의 모습과 180도 달랐다. 홍명보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팔레스타인과의 승부에서 빈공 끝에 무승부를 거뒀다. 라인 간격은 멀었고 공격 세부 전술은 보이지 않았다. 손흥민, 이강인 등 일부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이었다. 수비력 또한 낙제점이었다. 결국 창피한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다. 개인 능력이 떨어지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이끌고 중동의 강호이자 피파 랭킹 56위 사우디아라비아와 무비긴 신태용 감독.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을 데리고 홈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거둔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과 완벽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신태용 감독의 지도력이 돋보인 아시아 3차 예선 첫 경기였다. 3. 사이타마 대참사 지켜본 중축구 레전드 외인의 한숨. 15억 대국이잖아. 30명이 우수한 국대선수 못 만들어? 15억 인구의 국가가 왜 우수한 국가대표 30명을 배출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 5일 한국 시간
일본 사이타마의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0에서 7대 패했다. 중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패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하프라인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못했고 90분 내내 얻어맞기만 하다가 무너졌다. 중국의 역대 일본전 최다 실점 및 점수차 패배다.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됐다. 죽음의 조로 평가받는 C조에서 중국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이 넘기 힘든 강팀이며 바레인과 인도네시아는 첫 경기부터 기대 이상의 경기력과 결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C조 최약체로 추락했다. 중국의 무기력한 일본 원정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평가했고 모두 비판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경기 전만 하더라도 무승부가 목표였던 그들이다. 무려 7실점을 하며 패한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과거 중국 축구를 아시아 정상으로 이끌었던 레전드 외국 선수 무리키 역시 비판했다. 그는 15억 인구를 자랑하는 대국이 축구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일본 축구 전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광저우를 아시아 정상으로 이끈 레전드가 중국의 일본전의 결과를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중국 축구계는 역사적인 패배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팬들과 언론은 비판적이고 또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리키가 SNS를 통해 중국 축구를 비판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무리키는 중국이 일본에 0에서 7로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결과는 충격적이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축구 강국으로 가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외국 선수를 귀화, 그들에게 위존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각 구단이 유소년 시스템을 강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여러 외국 선수를 귀화시켜 대표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제대로 된 효과를 본 적은 없다. 무리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중국 내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리키는 15억 인구의 국가가 왜 우수한 국가대표 30명을 배출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끝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문구를 담았다. 한편 무리키는 과거 광저우 시절 중국 축구의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안긴 주인공이다. 그는 무려 13골을 기록, MVP와 득점왕을 휩쓸었다.